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식남의 킹입니다. 여러분들 전산실 이전 해보신 적 있나요? 전산실 이전은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웬만해서는 전산실 이전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그걸 또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도 이 전산실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엄청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션 테크놀로지에서 시게이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네. 전산실 이전은 왜 해야 되는 거죠?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장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우리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산실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한 군데 모으는 경우, 장비를 운영하던 그런 공간이나 건물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아예 그냥 새로운데 이거를 팔아서 그 소득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새로운 데다가 더 깨끗한, 더 큰 전산실을 꾸미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 세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땅값이 올라서 그걸 팔고 네. 오히려 더 좋은 데를 이사간다. 그런 네. 에피소드도 있나요? 그럼요. 분당에 있는 어떤 한 곳이었었는데 이제 큰 기업의 전산실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샀어요. 현금으로 700억에 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사가지고 이제 옮겨서 이제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잘 정리가 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이전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그 교회가 궁금하네요. 네. 어떤 교회인데 그 700억이나 주고서. 네. 자, 그럼 우리가 전산실 이전을 해야 된다면 네.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네이버에서 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유지보수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 유지보수 업체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업체들한테 닿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대기업들, 이런 규모,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커다란 SI 업체들이 있고요. 작게는 이제 국내 이런 작은 중소규모의 SI 업체들, 작은 규모지만 이전 경험이 많은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전산실 이전하려면 견적을 받는데도 네.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네.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나게 된다는데 얼마나 정도 들어요? 작은 규모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냥 규모만 적어서 현장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장비가 많고 계열사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업무가 복잡하고 이런 경우에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을 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5명, 10명, 20명 되는 그런 인력이 몇 달 동안 연구를 해야지 낼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 비용을 뽑는 데만 이제 수억이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억이 나온다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대략 네. 저희 공간이 뭐 이 정도니까 네. 대략 얼마 들어요? 이렇게 그냥 물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억 단위가 된다고요? 큰 규모에는 그럴 수 있죠. 야, 네. 근데 견적 받는데 네.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전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네. 그 어떤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걸까요? 업무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노트북 그냥 꺼가지고 이전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영화를 예매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치웠을 때, 이전하는 동안 영화 예매 못하면 사용자들이 막 화낼 거잖아요. 그렇죠. 홈쇼핑 주문을 밤에도 막 하고 이러는데 그거 이전한다고 주문 안 받으면 얼마나 손해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무를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서버를 끄지 않고 이전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하는 방식이 크게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네. 있을까요? 장비를 그냥 꺼서 가는 방식, 우리 노트북, PC 이전하는 것처럼 그냥 장비 꺼서 가면 중단 이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실제로 이제 이걸 꺼서 가면 그로 인한 손해가 클 때 끌 수 없는 그런 서비스, 뭐 공공의 대민 서비스, 아니면 주문받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끄지 않고 가요. 어떻게 끄지 않고 가냐? 할 때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이전하는 그곳에다가 이제 임시 장비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만 착 넘기는,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소 중단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단 이전이냐 최소 중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미리 하나 구축해놔야 되니까 네.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왜냐면 복수를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해가지고 솔루션 그대로 옮겨갖고 복제를 한 다음에 이거 서비스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 임대 안 하고 새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할 때 뭐 장비 내려가지고 옮기는데 그 비용도,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차 타고 장비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극도로 이제 민감하게 여기는 분들은 실제로 장비를 이전할 때 이 최소 중단 서비스를 구분해서 장비를 새로 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규모별로 네. 전산실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조그만 데는 뭐 이렇게 뭐 이만큼도 있을 것 같고, 네. 큰 데는 진짜 막 이렇게 건물 다가 막 서버인 데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과 그다음 대략적인 기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버를 장착할 때 렉으로 얘기를 하는데, 렉 한 5개 미만 정도? 그 정도는 그냥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도 그냥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싸게 가면 몇백에서 뭐 한 1,000 얼마? 뭐 많이 가면 2,000 정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렉이 이제 한번 10개, 20개 정도 된다. 이러면 안에 연결하는 케이블이나 이런 게 복잡해지니까 이럴 때는 이제 실제로 케이블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억 단위로 아주 저렴하게 갔을 때도 뭐 수천 이거는 이제 수억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렉이 100단위가 넘어가고 그때부터 이전 비용이 이제 2자리로 가게 됩니다. 2자리면 뭐 10억, 20억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전에 듣기로는 뭐 100억 단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계열사가 엄청 많은 그런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최소 중단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3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만만하지가 않네요. 이거. 그럼요, 돈 많이 듭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거를 이사하려면은 네. 그 장비를 이렇게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옮길 때 뭐 용달차 이런 걸 옮기나요? 차량도 좀 특수한 차량을 써요. 무진동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땅의 노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동들을 최소화해가지고 장비한테는 영향을 덜 주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차량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 비싸요. 넘어지거나 만약에 다른 차가 박아가지고 막 네. 서버가 날아가면은 네.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이전 바닥에서 사실 그런 전설처럼 회자되는 내용이 있긴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전을 하다가 이제 아주 비싼 서버를 갖고 가던 차량이 전복이 돼가지고 네, 그 보험비를 대납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좀 크게 어려움에 처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진짜 조심해서 가야 되겠어요. 천천히 갑니다, 실제로. 큰 규모의 이전인 경우에는 경찰차한테 요청도 해요. 그래갖고 앞에 경찰차가 이제 보호하면서 가고 속도도 한 80km 정도로 천천히. 2부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부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